예전부터 그런 외곽 지역에 상가 비용을 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쪽 외곽 지역에서 나가서 상가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못하신 분들은 이유가 너무 멀다. 그리고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거죠. 장점은 그 지역이 싸다는 거, 그리고 상가가 싸다는 거, 인건비가 싸다는 거,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도심지와 외곽의 상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중에, 지금은 이쪽에 투자하실 분들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이쪽에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제발 한인타운, 뭐 하노이의 한인타운이라든가 호치민의 한인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셔가지고 상가를 제대로 둘러보고, 뭐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을 가시든 한국 부동산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그쪽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세요. 그냥 섣불리 좋은 자리 나왔으니까 빨리 계약을 해라, 부동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많이 알아본 다음에 계약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 상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의 상가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오 베트남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제 하는 일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치킨을 팔고 있는데, 뭐 다들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기를 그래도 슬기롭게 잘 견디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제가 썼던 상가에 대해서 2011년도서부터 제가 상가를 썼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의 상가가 얼마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얼마로 올라갔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섰습니다. 자, 제가 2011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요만한 사이즈의 상가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에는 아파트예요. 밑에는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가를 썼습니다. 이게 가로가 한 6m, 길이가 한 16m 정도 되는 이 상가를 그때 당시 때는 1,100불에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기로 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서 1년이 끝나면 다시 재연장해서 3년간을 쓰면서 얼마가 올랐냐면 100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00불을 사용하다가 1,200불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좀 더 큰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서부터 가로 들어가는 입구가 10m, 세로 그 상가의 길이, 안쪽 길이가 30m. 근데 1층은 30m가 안 돼요. 한 20m 정도 위에 복층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통으로 빠진 1층과 복층 이런 상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넓이도 넓은 그런 통으로 된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주로 상가를 쓰신 분들은 이제 빌라라고 해서 1층부터 3층짜리라든가 4층짜리 한 필지라고 하면은 이제 한 6m에 가로 6m, 길이 14m 내지 16m 이런 상가를 주로 많이 쓰십니다. 이게 3층, 4층으로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때 상가 비용이 2,200불에 저희가 계약을 임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는 이제 아시는 지인분한테 그분이 먼저 썼다가 상가 만료가 돼가지고 임대 만기가 돼서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제가 임대를 했고요. 그래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상가 주인하고 3년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상가를 잘 썼고요. 그 다음에 3년이
됐을 때 이제 14년도서부터 17년도 3년까지 이제 사용을 했고, 17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다시 3년간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금액은 2,500불 재계약을 한 와중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원래 그 상가를 갖고 있던 상가 주인이 그걸 상가를 팔았어요. 팔고 이제 다른 상가 주인이 이제 새로운 상가 주인이 이제 저희랑 또 만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이 3,200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500불에서 3,200불이면 700불이 올라간 상태예요. 자, 그래도 그 정도 상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을 하면서 이제 1년간을 이제 잘 썼죠. 근데 그때가 2017년도에서 이제 2018년도 요 사이 되는 기간인데, 그 당시 때는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금액이 갑자기 막 급상승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500불짜리 상가가 3,200불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던가, 아니면 2,500불짜리가 3,500불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이쪽으로 진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빈 상가가 나오면은 그냥 그거를 덥석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분들이 가격을 따졌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신 분들 만나서 대략 그 상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얘기를 들었겠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직접 자기가 상가를 써가지고 운영하셨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자기가 그 이제 식당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자체에 부동산 비용을 정확히 몰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좀 비싸게 상가 임대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가도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주인이 상가비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계약 만기도 안 됐는데 1년만 사용했는데 3년 계약해놓고 갑자기 5,000불로 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쓰고 있는 상가를.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3,200불짜리가 갑자기 5,000불로 올라갑니다. 이거 황당한 거죠. 물어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애당초 계약을 할 때 너무 싸게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없다. 왜? 일단 계약은 체결됐고 우리가 1년 사용하면서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어딨냐. 하니까는 그때서부터 그 상가 주인이 이제 머리를 짜내면서 수단과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그 상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허점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통보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재차 또 통보를 계속 줍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스트레스를 받게끔 전화를 계속 해요. 그리고 꼬십니다. 꼬시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툭 하면은 부동산 그 중개업자가 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상가 비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와요. 또 얘기하고 계속 끈질기가 옵니다. 왜? 상가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저희가 3년을 다 써야 되는데 주인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손님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금씩 한국 분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너무 나눠 먹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저희가 하는 그 음식을 팔고 있고, 심지어는 너나 할 것 없이 치킨을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력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점점 분산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심가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치킨집이 계속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이쪽 풍경까지 안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가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씩 생기게 되고, 그래도 일단은 계약은 3년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상가 주인의 압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상가 주인의 그런 계략에 저희가 빠져가지고 일단은 그 상가를 이제 2년이 더 남았지만은 상가 주인대로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 하지만 그 대신에 보상금을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작성한 게 아니라 구두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제 가게 정리를 다 합니다. 하는 와중에 그쪽 상가 주인은 자꾸 재촉을 해요. 빨리 나가라. 왜?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 알고 보니까 또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이 체결된 금액을 제가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2,500불짜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2,200불서부터 시작했던 상가가 2,500불로 오르고, 그 다음에 3,200불로 오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5,000불로 제시했지만은, 근데 그 금액을 한국에서 온 분은 계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남이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심 중에 나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알아봤죠. 여기 풍민이라는 도시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괜찮은 상가라든가 뭐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상가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도 비싸요. 그 금액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일반적인 상가를 얻어가지고 3년이라든가 5년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 만기에 되게 되면 또 올라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나쁜 상가 주인을 만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또 갑자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땅만 임대해서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기본적으로 3,500불을 가지고 3년간 이용했을 때 금액과 그 상가를 4층짜리로 지은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썼던 상가 근처에 빈 땅이 있어서 그 빈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4층짜리 상가를 올렸습니다. 올린 다음에 지금 사용하니까 부담감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는 초기 투자금을 먼저 지불한 상태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상가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이 상가의 변화 추세가 처음에는 상가 금액이 별 변동이 없다가 2014년도서부터 이제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서부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6년도에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 베트남, 호치민, 푸미용 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가를 어느 정도 괜찮은 금액으로 쓰던 분들도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약 만료가 돼서 다시 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상가 주인들이 원하고, 또 그나마 괜찮은 진짜 착한 상가 주인을 만났으면은 예전 금액 그대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 한국 분들도 진출 많이 했지만은 특히 또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진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빈 상가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게 되면은 금액을 따지긴 따지겠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 금액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따져가지고 그 상가를 그냥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식당 운영하신 분들한테 또 안게 되는 거죠. 왜?
그분들도 어차피 상가 임대를 빌려가지고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면은 주변 상가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손님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다. 그러면은 한국 분들의 씀씀이가 있고 여기서는 또 베트남 사람 주 고객이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의 씀씀이가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벌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신 분들이 그나마 상가비를 지불할 때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현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가비를 지불할 때는 상가비가 비싸고 손님이 적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은 상가비도 중간 정도고 손님도 괜찮게 온다 그러면은 그 지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 상태가 아닌 예전 그런 환경이 아닌 지금의 새로운 환경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매출은 나오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절약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상가비가 더 낮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모르죠.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수그러들고 예전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또 많은 또 외국 투자자가 몰려가지고 상가를 임대를 하면서 계속 상가비를 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도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올라간 상가 금액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절대 낮춰지지 않고 옛날 금액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만큼 여기서는 상가주의를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도 이 자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0년 전에는 상가비가 나름대로 저렴하진 않았지만은 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상가 하나 얻으려면은 굉장히 크게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희 지금 건물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이 쌍둥이 이 미니 호텔 형식의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똑같은 건물이.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5만 불에 나왔습니다. 임대료만 5만 불. 그럼 한 건물당 2만 5천 불이에요. 당연히 몫은 괜찮아요. 그 도로변 바로 앞에 있고 코너 근처에 코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그런 상가가 지금도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포명 안에서는 웬만한 큰 상가들은 현재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놨어도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